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참사 9개월여 만에 자치단체장을 향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오늘 김영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충북의 재난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한 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당시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와 충북의 재난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을 향해 김 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즉각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소환이 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라고 느끼면서도요,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소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단체장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게 관건이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동안 책임을 부인해왔고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지사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벌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재난관리 시스템이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영한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자치단체장들을 잇따라 소환한 검찰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고 그중 제방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청주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2,500여 명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북도청 앞까지 2.5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총선 참패에도 노동계약과 연금계약을 주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 정권은 국가 권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환자 이송 등의 임무를 마친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지자체의 외교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요청으로 불용 처리된 소방차 등을 무상 기증하며 외교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119 출동은 지난해만 하루 평균 470건. 다급한 화재와 구조, 응급 현장을 향해 밤낮 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우루피항 해주시 바랍니다. 우루피항. 환출동. 이 긴급 차량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많게는 25,000km. 구급차의 경우 출고 5년이면 내구 연한을 넘겨 임무를 마칩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119 차량이 올해 충북에만 30대. 퇴역한 이들 차량에게 새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소방과 구급 장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떠납니다. 징평군이 용도를 다한 펌프차 1대와 구급차 2대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통해 기증했습니다. ជំនួយនៃឡានសង្គ្រោះបន្ទាន់នេះនឹងចូលរួមចំណែកក្នុងការជួយដល់អាយុជីវិតរបស់ប្រជាជនខ្មែររាប់រយរាប់ពាន់នាក់ទៅថ្ងៃអនាគត. 소방본부를 둔 시도급 광역지자체가 종종 소방구급차를 기증하곤 했지만 기초지자체로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농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2년째 교류 중인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하자 징평군이 교류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쓰지도 못할 거 주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할 것 같아 출고 7년 정도 된
비교적 상태 좋은 차량들을 수소문해 수리까지 마쳤습니다. 단순히 소방차와 구급차 세대가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더해서는 캄보디아와 증평군이 아주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현재 충북에 배치된 소방과 구조, 구급 차량은 모두 570대. 임무를 다한 불용 처리 차량들이 지자체의 외교 수단으로 새 임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 3월 옥천군 의회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바양주르후 구의회가 옥천을 답방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오늘 입국한 바양주르후 구의회는 오는 4일까지 충북 도립대와 충북산업과학고, 지역의 주요 기업, 묘목 법인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구체적인 분야별 교류 방안도 협의합니다. 옥천군 의회는 충북 도립대 유학생과 계절 근로자 유치 등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오는 7월 몽골 바양주르후를 재답방할 예정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때입니다. 별도로 산불 조심 기간까지 운영할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도 일부 산악회에서는 늦은 밤 음주와 함께 가스버너로 고기까지 굽는 불법 산행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이 깊은 시각, 상당산성 중턱의 한 쉼터입니다. 등산객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무에 임의로 설치한 조명 아래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고기도 굽고 라면도 끓입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도 뿜습니다. 청주의 한 산악회가 야간 산행 도중 상당산성의 한 쉼터에서 벌인 불법 취사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고 다음부터는 뒤조치를 하면 되지 못하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고기 기름이 굳어 있고 주위 나무에는 조명을 달기 위해 묶은 노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산불 나면 끄기도 어렵고 이산저산으로 옮겨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쉼터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 공간이더라도 취사를 하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 산림당국은 오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67건에 4,000헥타르.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시군의회가 공공병원에도 공중보건의 배정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오늘 충주 정례회에서 지역 의료 상황과 관계없이 공중보건의가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되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늘리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무의촌이 아닌 지역이나 환자 수가 적은 보건지소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대 의대와 건국대 의대가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공개한 26개 의과대학 모집 민원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는 정원 200명 가운데 121명을, 건국대는 정원 100명 가운데 66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은 51%에서 60.5%로, 건국대는 45%에서 66%로 약 21%포인트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학원 측은 현재 지역의 고2 학생들의 의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도 의대 정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교통대와 통합을 앞둔 충북대가 통합대학 교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충북대 재학생과 교원, 직원으로 오는 9일까지 기존 교명을 포함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통합대학의 정체성이 담긴 새 교명을 제안 이유와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설문조사는 학교 홈페이지나 충북대 공식 SN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대도 지난달 22일부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명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 정류장과 택시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충북대 병원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진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